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쌤 박세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비문학 지문 하나하나 읽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읽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이 글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배우게 될 용어들도 정리가 될 것 같거든. 그러한 개념들도 챙겨나가는 배경지식 습득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수업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OT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1페이지 펼쳐주시면요. 오늘 어떤 내용 배울지 우선 제목이 나와 있는데 하나 된 세계, 세계로 나가는 지역이란 표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세계라고 했더니 떠오르는 단어가 있네요. 세계화. 이 단어가 아래에 있는 키워드로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점 지구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하나가 되어간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겠구나. 초등 과정에서는 세계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또 중등 과정에선 이걸 조금 더 심화시켜서 세계화 시대, 지리의 힘 이렇게 배울 거래요. 그러면 우리 이 지리와 관련된 용어들도 함께 공부하게 될 것 같네요. 이 내용이 세계화 평화를 공부할 때 활용되었고요. 아직 수능에 기출된 적은 없지만 이런 배경 지식 갖고 있다면 나중에 활용할 요소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공부하게 될 거래. 위치에 따른 세계 여러 지역의 특성을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공부할 거래. 얘들아, 절대적 위치 할 때 절대적과 상대적 위치 할 때 상대적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까?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 그치?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러하다. 이런 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치?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누가 볼 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올 때 달라지는 거, 이런 게 바로 상대적인 것이구나 라고 한 개념어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연 환경이 무엇인지, 인문 환경이 무엇인지가 해시태그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개념어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지역의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계화와 지역화 이해하자라고 하여서 앞서 이야기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금 여러분들 있는 공간에서 다른 여러 나라들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점을 가지고 세계화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지역화라는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목에 담겨 있었던 세계로 나가는 지역이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이란 표현이 쓰였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민이다라는 건 너무 익숙하지만 세계의 시민이다라는 건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긴 해.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소개할런지 우리 같이 글을 읽어나가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그림 살짝 보니까요. 여기 각 지역의 자연 환경이 서로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뜨거운 햇볕과 모래 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긴 옷을 입고 있고요. 또 햇빛을 좀 반사시키기 위해서 밝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있는 이 지역을 보니까요. 벼농사가 활발해서 쌀을 이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어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긴 중동 지역인 것 같고 여기는 베트남인 것 같네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환경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글을 읽어나가며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후적인 측면 생각한다면 사계절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를 생각한다면 거기도 산이 있긴 하겠지만 드넓은 평야를 쭉 지나야 저기 끝에 산이 나타나기도 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실제 지하철 타고 이동하다 보면 동네 아기자기한 작은 산부터 서울에만 해도 산이 굉장히 많거든. 그치? 이런 산이 도시와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가 어떻게 소개되려고 있는지 12페이지 넘어와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목민인 카자흐족의 여인들은 결혼 조건으로 가문이나 재산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선택지가 꽤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이 부분을 바꿔서 내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우리 비문학 지문에서 선택지를 만들 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용어로 만들게 되면 너무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어이지만 순서를 바꾼다던가 이게 아니다 였는데 이게 맞다 라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로 출제될 만한 요소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할 때 어떤 문장이 문제로 출제 많이 될까? 혹은 글을 어떻게 읽어나가면 좋을까? 이런 거 계속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좀 더 읽어볼게. 말 타는 기술을 본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묻고 있네요. 카자흐족이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지대에 위치해 있대요. 초원이라는 건 풀이 나 있는 들판이에요. 진짜 넓은 들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은요, 강수량이 적고 기온의 일교차 및 연교차가 심하여서 농업에 불리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 지역이 지금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또 일교차, 연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온도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농업이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카자흐족은 광활한 초원에서 목초지를 찾아다니며 가축을 기르는 유목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존에 필수적인 능력인 말 타는 기술이 중요한 결혼 조건이 되었대요 라는 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이 물론 하나의 예시로서 쓰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나갈 때 예시가 쓰였던 부분을 읽으면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예시 부분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해? 라는 걸 찾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우선 확인하고 있는 이 예시가 카자흐족에 대한 이야기고요. 카자흐족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결혼 조건으로 이런 걸 내세우더라 라는 걸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좀 더 읽어볼게요. 만약 카자흐족 여인들이 농경 생활에 적합한 지역에 살았다면 그들의 결혼 조건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좀 짐작할 수 있겠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결혼 조건이 달라지는, 생활의 양식이나 문화가 달라진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시가 나타나고 있는 문장이 보인다면 이 예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볼까? 이처럼 여러분들 이런 단어 나오면 너무 좋아.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내가 정리, 요약해 줄게 라는 뜻이니까요.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겠네요. 어디서 살아가는가, 즉 위치와 환경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과 생활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예시 부분은 이런 예를 통해서 요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따른 지역의 특징이라고 하여서 결국 그 지역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더라 라는 걸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위치와 환경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생활 방식 달라진다.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도요, 미리 한번 읽고 문제 풀 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문장이었을까라는 걸 한번 밑줄도 그어보시고 선생님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두 번째 문단 볼게.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긴 기준이 나와 있진 않긴 하지만 이렇게 분류 구분할 때는 기준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나누어진 표현이 제시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각각의 개별적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겠니? 차이점 이해했니?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절대적 위치는 지구상의 위도와 경도로 표현하거나 대륙이나 해양 등의 분포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위치로 뭐가 나와 있어? 절대적 위치의 뜻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거의 바뀌지 않는다.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누가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요, 위도, 경도, 또 대륙이나 해양의 분포 이런 걸 통해 나타내는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자, 이와 달리 뭐예요? 차이점을 서술할 거래. 얘들아, 이와 달리, 반면 이런 표현 나오면 이 부분 중요하게 선택지에서 나오겠구나. 대상 간 차이점이 제시가 되면 앞에 제시한 절대적 위치를 상대적 위치의 특성과 연결하여 잘못된 선택지로 만드는 경우가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적 위치는요, 주변 국가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더라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중요한 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바뀐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네요. 얘들아, 우리가 상대성, 절대성이라고 한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 부분 밑줄 안 그어도 될 거야. 우리가 이미 상대적 위치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 그쵸? 좀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원인, 이유 정보도 문제에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 자, 위치를 알면 그곳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할 때 인문 환경은요, 산업, 종교, 언어 같은 인간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환경이 바로 인문 환경이 될 거고요. 이런 걸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위치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나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절대적, 상대적 빈칸 채워보시면 되겠고요. 위치를 알면 그곳에 뭐를 알 수 있어요?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인문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더라. 그리고 인문 환경.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더라 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읽을 때 두 번째 문단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 것, 위치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세계 각 지역의 특성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형성되며 세계의 환경이 다양한 만큼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후 부분 중요해요. 과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어. 그러나 나왔네? 더 중요하겠네?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과 정보 등의 지역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상호작용이 이게 바로 공간적 상호작용의 뜻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개념을 풀이하는 정의의 경우 많은 친구들이 무엇을 말한다. 무엇이란 어떠한 것이다 라고 표현되는 것만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비문학 지문에서는 수식해주는 구조를 통하여서도 뜻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챙겨놔야지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정보가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옮겨 다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게 활발해졌구나. 뭐가 발달하면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여러분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 과거와의 차이가 제시가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문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도 느끼잖아.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앞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머물고 있는 곳에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뉴스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로 정보와 사람이 지역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이웃나라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 얼굴을 보며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도 가능해졌대요. 예를 제시한 이유는 뭐라고요?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되는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하여서 바로 앞에 이야기한 공간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졌어요 라는 것을 이런 예시를 통하여서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공간적 상호작용의 배경이 제시가 되어 있었던 문단이래요.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졌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파일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일부 좀 깨진 글자가 보이지만 여러분의 교재엔 다 또렷하게 똑똑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한번 계속 이어 읽을게요. 이처럼 세계가 국경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고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이 커진 현상이 세계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앞부분에서 먼저 뜻을 풀이하고 이건 세계화야 라고 해서 개념을 제시해 주고 있네요. 국경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어 가요. 또 서로 의존해요. 이런 게 점점 커져. 이런 게 세계화라고 소개가 되고 있네요. 한편이라는 거 뭐예요? 한편이라는 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할 거야. 어떤 개념?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 각 지역은 자연환경 및 인문 환경의 고유성을 살려서 그들만의 전통이나 문화, 정체성을 강화. 정체성 뭐예요? 변치 않는 존재의 본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정체성들을 강화하고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뭐라는 거야? 지역화라는 거예요. 그치? 이것을 추진하고 있구나. 해서 우리 지역화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게 지역화가 되는 거겠지. 그치? 혹은 우리나라 중에서 어떤 지역에 여기는 어떤 곡식이 잘 나는 곳이야. 이 지역은 IT 업체들이 많이 기술 산업을 발달시키고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각각의 이런 특성들을 잘 살리는 것이 지역화가 되겠구나. 여러분들 지역화, 세계화를 소개해 주었으니까 이 두 대상 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거 좀 짐작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차이점을 이해했는지 예시를 줘가면서 이거 지역화하게, 세계화하게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개념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도 하더라. 이러한 지역화 전략의 대표적인 예로 예시 왜 든다고요? 앞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 축제와 지리적 표시제를 들 수 있더라. 해서 여러분들 이런 지점을 가지고 어디로 묶을까? 세계화의 예시인 것처럼 묶어서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니야. 이건 뭐예요? 지역화의 예시야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 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었음을 표시하는 제도를 가리키더라. 지리적 표시제의 뜻을 왜 밝혔을까? 이거 문제에 활용될 것 같네. 단순 예시로 지나가지 않는 걸 보니까 이런 게 선택지에 활용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세계화는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는 것을 가리키더라. 자, 그리고 지역화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의 고유성을 살려서 그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역 축제를 여는 일이라던가 혹은 지리적 표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역화의 예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날에는 세계시민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세계시민은 자신을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고 지구촌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는 사람을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이런 내용 들어가 있네.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라고 하는 건 세계시민이란 단어를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보고 요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그치? 그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게 선택지에 나오지 않을까? 체크해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부분은 선택지에 나오기 어려워요. 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했었던 새로운 정보라든가 이거를 보편적 생각을 깨버리는 다른 반전의 이야기 이런 지점들이 선택지에 출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일상이 세계와 긴밀하게 서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세계 시민으로서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고유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이러한 태도가 지구촌 공동체에서 서로 협력하는, 존중하는 일이겠구나 라고 한 지점 조금 더 심화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자, 마지막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거예요?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고유성을 존중하자.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각기 다른 것처럼 지역도 절대적인 위치와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한 지점들로 인하여서 각각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할 거야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는 게 문제를 푸는 것도 지문을 읽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고 나서 같이 들어주어야 되지 이걸 그냥 선생님하고 같이 풀래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내 공부가 되지 여러분들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에도 앞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각각 어떤 부분 중요했을까 어떤 문장이 문제로 출제될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을 읽을 때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꼭 연습하는 과정으로 먼저 풀어보고 읽어보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로 출제될까라는 걸 생각했는데 실제 문제 나왔네? 라는 걸 확인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같이 선생님과 강의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놓친 부분이 이거구나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하고 정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치? 스스로 글을 읽어내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1번에 윗글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걸 묻고 있고요. 1번 카자흐스탄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문단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고요. 이곳은 강수량이 적다 보니 또 기온차가 엄청 크다 보니까 농업을 하기엔 불리하더라. 이번에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는지는 두 번째 문단을 통해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치? 위도와 경도로 표시가 되는 것. 이거는 옆에 있는 주변국들과의 정치, 경제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 3번에 공간적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사례. 우리 사례 읽고 왔었잖아. 어디 부분에서?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4번에 세계 시민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의 경우는 다섯 번째 문단에 마지막 문장에 제시를 해주고 있었고요. 5번에 세계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이런 방법을 쓰자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었나요? 세계화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나와 있었나요? 없었어요. 따라서 답은 5번 찾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문제 풀 때 중요하게 봐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각각의 부분이 어떤 문장과 어떤 문단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었는지 연결해 보는 것도 충분히 연습해 봐야 돼. 우리가 이거 나왔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감으로 풀다 보면 나중에 지문이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풀 수가 없게 돼요. 해서 간단한 지문일수록 여러분들 명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 두셔야 나중에 조금 더 빠르게 명확하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어려운 문제 만나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면 어떤 문장으로 답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틀린 부분의 경우는 뭐 때문에 틀린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걸 묻고 있고요. 1번에 카자흐족은 초원을 이동하며 가축을 키우고 살았어라는 게 첫 번째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줄 내려오니까 카자흐족은 목초지를 찾아다니며 가축을 기르는 유목 생활을 했고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번에 특정 지역의 상대적 위치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두 번째 문단에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 세 번째 줄 이후에 그 세 번째 줄에 시대나 상황에 따라 바뀐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3번입니다. 위치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디 나와 있었을까? 바로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위치를 알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4번에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면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줄어든다고? 세계화가 상호 의존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반된 이야기 하고 있네요. 5번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사람들의 활동 영역을 세계로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한 지점이 바로 어디 나와 있니? 세 번째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어떤 게 선택지로 나오는지 봐봐. 지금 여기엔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 부분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구분해 둔 부분에 개개별 특성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구나. 또 이렇게 이유 정보를 제시한 부분을 가지고 출제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생각해 둔다면
나중에 어떤 부분의 지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야 될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면 될지 이런 것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보니까요. 윗글로 미루어 볼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고요. 만약 카자흐족 여인들이 농경 생활에 적합한 지역에서 살았다면 그들의 결혼 조건도 달라졌을 거예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예시를 통해 찾은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1문단 마지막 문장에 이처럼 어디서 살아가느냐. 즉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더라 라고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 어디 담겨 있어요? 바로 4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경생활과 유목생활 중 어떤 게 더 힘들다 나와 있지 않았고요. 그치? 여인들의 결혼 조건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 아니요. 지금 위치와 환경에 따라 달라진 거잖아요. 자연 환경보다 인문 환경이 더 여러분들 뭐뭐보다 라고 한 비교의 표현이 나오는 부분은요. 선택지가 꽤 좋아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문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5번에 지역의 특성은 절대적 위치보다 상대적 위치의 특성,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1번 그리고 3번, 5번 다 뭐예요? 비교 표현이 선택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 것. 우리 비교 표현 읽어보지 않고 왔어. 그럼 이건 적절하지 않겠지. 우리가 비교 표현 나온 부분은 선택지가 꽤 좋아하겠구나 라는 생각 갖고 그 부분 주의 깊게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가부터 막까지 보이고 있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고요. 수능형 문제예요. 얘들아 이렇게 어떤 사례에 적용해보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가 부분에 고산지대의 계산식 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산지대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군. 고산지대다 보니까 쭉 평지를 만들어서 농사 짓기 어려우니 계단 모양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삶의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지역적 특성이 달라지는 것이구나 라는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세계 포럼 원격 화상회의가 제시가 되었는데요.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 소통하게 되는 공간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잖아요. 이거 뭐예요? 어떤 것이 원인으로 이런 게 가능해졌어. 이런 서술이 중요한 선택지로 나오는구나.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여러분 이거 뭐였지? 뭘 보여주는 거? 지역화를 보여주는 것. 자, 그것이 등록된 보성 녹차는요. 우리나라의 지역 특산물이 세계 전역에서 생산되는 세계화의 사례. 여러분들 이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곳에서 생산돼요 라고 하는 걸 표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지역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지역화의 사례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세계화의 사례 아니구나. 답은 몇 번?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에 세계인들이 찾는 보령 머드 축제, 지역 축제 예시도 지역화의 사례로 공부했었잖아.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 축제가 세계인들도 찾는 축제가 된 걸 보니까 아, 경쟁력 갖추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화의 사례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부분에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제시가 되어 있고요.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건 개념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되었을까? 개념어의 사례 연결해 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본 형태가 수능형 문제구나라는 거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잔소리 좀 많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좀 중요하게 읽어야 돼. 이런 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확인하고 풀어보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꼭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조금씩 연습해 두셔야 나중에 훨씬 더 어려운 지문을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뒤에 보면요. 같이 읽은 글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앞에 키워드 핵심 워드를 미리 11페이지 보고 왔잖아. 그 부분에 간략하게 이런 키워드는 이런 내용이었지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공부할 용어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로 나눠볼 수 있었고요. 절대적 위치는 위도와 경도 혹은 대륙이나 해양의 분포로 표시가 되는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상대적 위치의 경우는 주변 국가와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말하였구나라는 거 소개해주고 있었고요. 자,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연환경은 산맥, 평야, 하천, 해안 같은 걸 가리킬 것이고요. 인문환경은 인구, 산업, 문화, 종교 등등이 나타나고 있네요. 결국은 이런 위치에 따라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세계 각국들은, 여러 지역들은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연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이어진 내용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 또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도 커지는 것을 가리켰고요. 지역화라고 하는 건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잘 살려서 전통이나 정체성, 또 지역 문화를 강화하면서 그 지역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걸 가리키는 표현이었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했으니까 우리 같이 동그라미 X 해보고 빈칸 채워볼게요. 여기 사전 부분은 여러분들 개별 읽어보시고요. 우린 여기 빈칸만 같이 채워볼게요. 특정 지역의 위치를 알면 그곳의 뭐를 알 수 있어요?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알 수 있대요. 위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관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의 위도와 경도로 표현하는 위치는 절대적 위치이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더라 라고 소개가 되고 있었고요. 상대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주변 국가와의 다양한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자, 세계가 국경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고, 죄송합니다.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는 것이 지역화가 아니라 세계화겠지. 따라서 X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의 전략의 예로 지역 축제와 지리적 표시제가 나타나고 있었나요? 바로 지역화.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는 태도 필요해요 라고 마지막 문장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본 내용을 보니까 예시를 읽는 부분에서는 예시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차이점이 제시가 되는 지점 혹은 구분하여서 각각 특성이 제시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선택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원인, 이유 정보도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로 많이 출제될지 확인도 해보시고요. 사회 용어도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지문은 이 지리적인 요소라던가 기후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맥락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 정보를 좀 파악하며 읽어나가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리 읽고 풀어두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